안녕하세요. 가통TV 북한과학기술 토파보기 변학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북한의 조수력 발전 개발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수력 발전은 조력 발전의 북한식 표현인데요. 북한은 지난달 열린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미래의 전력 수요와 내외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 속에서 조수력 발전소 건설에 국가적 힘을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고질적인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수력과 화력뿐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도 최대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7차 당대회에서는 풍력, 조수력, 생물질, 태양에너지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당대회에서는 조수력 발전을 콕 찍어서 강조한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조력 발전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바다에서 하루 2번 일어나는 밀물과 썰물의 수위 차이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바닷물의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발전 방식입니다. 밀물이 들어올 때 발전을 하거나 밀물 때 저수지를 채웠다가 썰물 때 물을 내보내면서 발전을 하거나 두 가지를 다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밀물 때 발전을 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시설 용량은 254MW이고 연간 발전량은 소양강댐의 1.5배인 550GWh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2015년에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수가 쓴 글을 보면 북한 서해안에는 조수력 발전에 적합한 곳이 11곳 있는데 발전 용량으로 환산하면 466만 kW, 그러니까 4660MW 정도라고 합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용량의 18배 정도 되는데요. 이걸 100% 전기로 전환하기는 힘들겠지만 전력난과 제재에 시달리는 북한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자원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조수력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1972년 창립 20주년을 맞은 과학원을 찾았을 때 조수력 발전 연구 방향에 대해 지시한 일이 있다고 하니까 문헌상으로는 최소한 50년 전부터 조수력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수준은 알 수 없지만 연구 개발과 발전소 건설도 오래전부터 한 것 같은데요. 김정일 집권기인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이미 국가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가 조수력 발전 터빈의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하고 있었고, 해주공업대학은 도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조수력 발전소 건설에 도움을 주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서해 관문에는 1998년부터 조력 발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해 관문은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대동강 하구를 가로질러서 남포시와 황해남도 은율군 사이에 있는데요. 길이 7km가 넘는 북한 최대의 관문으로 1981년 공사를 시작해서 86년에 완공됐습니다. 서해 관문은 주변의 공업용수, 농업용수, 식수 공급, 홍수 조절, 육상과 해운 교통 등 다목적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이곳 수문에 전학차 조수력 발전기를 설치해서 관문 설비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서해 관문 외에도 청수도, 옹진군 등 2000년대 초에 이미 서해 곳곳에 소규모 조수력 발전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조수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고 결정한 7차 당대회 이후의 동향을 보면 2017년 지구환경정보연구소가 위성원격 조사기술, 지리정보 시스템, 위성항법 시스템 등을 이용해서 조수력을 포함한 자연에너지 자원 분포도를 만들고 3D 지형도에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력공업성 기상수문국, 중앙전력설계연구소 등 북한의 자연에너지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들이 자연에너지 개발 계획을 만들 때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흥수리동력대학은 기존 방식보다 구조물을 20개 덜 세우면서 물의 흐름은 30% 늘릴 수 있는 수문 구조를 개발했고, 김일성 종합대학은 태양광, 풍력, 조수력 등 여러 발전 방식을 결합한 분산형 발전 체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용량의 개통병렬형 역변환기와 부하 관리 장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2019년 10월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 최상건은
김일성 종합대학이 2019년 하반기부터 조수력과 같은 에너지 문제 그리고 식량 문제 해결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최상건은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과학교육부장에 임명됐습니다. 또 북한 조수력 발전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국가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는 2018년부터 대규모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연구개발을 본격화했고, 항만이나 조수력발전소 같은 해안 구조물을 건설할 때 방파제 건설 원가를 낮추고 공사 속도와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중공 소파 부재를 개발했습니다. 소파 부재는 우리는 외래어를 써서 소파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방파제 앞면에 설치해서 이 파도 에너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뿔이 4개 달린 테트라포드와 달리 중공 소파 부재는 이름 그대로 가운데가 빈 콘크리트 블록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만들어 쓰고 있던 건데 설계 방법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서 수리공학연구소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이미 고암 답촌길 해안 방파제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리공학연구소는 이보다 앞선 2017년에는 바닷물의 흐름, 즉 바닷물의 운동에너지를 바로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조류발전기를 새로 개발해서 대계도 간석지 방조제 그리고 홍건도 간석지 방조제에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7차 당대 이후에 조수력 발전에 필요한 각종 연구 개발을 나름 활발하게 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 노동신문 기사를 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발굴해서 발전 능력이 수만 킬로와트 늘었는데 이 중 태양광이 86% 이상을 차지하고 생물질과 석탄가스화가 각각 7.7%, 4.7%라고 했습니다. 세 개를 합치면 98%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풍력 에너지 이용이 아직 의미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는데 조수력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2019년까지는 조수력 발전 비중이 전력 생산 통계에 의미 있는 수치로 잡히지 않을 만큼 매우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2019년 12월 말 대북 제재를 자력으로 극복하겠다는 소위 정면 돌파전을 결정한 직후인 2020년 1월 초 전력공업성 중앙전력설계연구소 소장이 2020년 연구소의 과제를 언급하면서 첫 번째로 대규모 조수력발전소 설계를 꼽았습니다. 전력공업성 전력공업연구소의 주요 과제에도 조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과학기술적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아마 정면 돌파전, 즉 자력갱생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대규모 조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고질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속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의 특징을 이용한 조력발전에 많은 관심과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8차 당대회가 끝난 한 달 뒤인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탄광과 광산의 생산이 중지될 정도로 전력 사정이 좋지 않다고 시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솔직하게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전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8차 당대회에서 조수력 발전 건설보다 먼저 강조한 게 기존 수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의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중장기적인 수요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전력 생산을 늘리는 게 시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현재 전력 문제를 해결하면서 조수력 발전소까지 원활하게 건설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북한 과학기술 톱파보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